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함수란 특정한 순서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무작위 값을 발생시키는 함수를 말하는데요. 게임 프로그램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랜덤 함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가져다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함수를 내장함수, built-in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printf나 scanf도 모두 내장함수입니다. 스탠다드 io.h라는 헤더 파일에 그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스탠다드 io.h 헤더 파일이 include 되어 있어서 printf나 scanf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랜덤 함수를 사용하려면 랜덤 함수를 정의한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합니다. 이 헤더 파일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랜덤 함수가 정의된 헤더 파일의 이름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먼저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파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dev C++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ev C++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폴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탐색기를 실행을 하고요. C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스 86, dev C++, min.gw64, x8664 폴더 들어가고요. 여기서 include라는 폴더 있습니다. 네, 여기 헤더 파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일단 헤더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스탠다드 io.h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스탠다드 lib.h 파일도 있습니다. 자, 파일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포함하면 되겠죠. 그래서 std lib.h를 프리 프로세서 구역에 include 했습니다. 자,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랜덤 함수를 호출하면 랜덤 값을 리턴 해 주는데요. 자, 랜덤 함수를 사용하려면 랜덤 함수명을 적어주면 되고요. 랜덤 함수는 랜드 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자, 랜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가 여기서 퐁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변수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 속에 포함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일단 printf 프로세스에 포함시켜서 튀어나온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로 출력을 해 보겠고요. 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랜드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콜론까지는 그냥 출력이 되고요. %d를 만났습니다. 오른쪽에서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갔더니 랜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즉 랜드 함수의 결과를 %d에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41이 랜덤 함수를 호출해서 받은 값입니다. 랜덤 함수가 리턴을 해주는 랜덤 값의 범위는 0부터 랜덤 맥스에 들어있는 값까지인데요. 랜덤 맥스가 얼마인지 랜덤 맥스에 저장된 값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값의 범위는 0부터 32767까지입니다. 32767은 10진수인데요. 이걸 16진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6진수 대문자로 출력해서 나오겠죠. 자, 그럼 랜덤 맥스에 저장된 값은 0x7ff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랜덤 맥스의 값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값인데요. 이 랜덤 맥스의 값을 어디서 정의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있던 폴더로 가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파일을 찾아가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랜드 맥스라는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랜드 맥스라는 변수에 0x, 7ff가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드 맥스 값을 바꾸게 되면 랜덤 함수로 호출했을 때 나오는 값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거나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랜드 함수의 기본 동작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랜드 맥스를 출력하는 6행은 주성문을 쳐서 실행되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랜덤 함수를 한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이 나오고요. 18467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값이 3개가 나오겠죠? 네, 41이 나오고 18467이 나오고 6334가 나옵니다. 이상한 점이 있죠? 앞서 만들어졌던 랜덤 값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졌던 41과 18467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지만 다시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의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랜덤 함수를 여러 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일단 반복문에 사용할 변수 한 개를 선언을 하고요. i는 1부터 10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 함수를 10번 실행했더니 10번 다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실행할 때마다 같은 랜덤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집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마다 같은 랜덤 집합이 나온다면 실제로는 이건 랜덤 값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즉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운영체제에는 정해진 순서의 랜덤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랜덤표는 시드 값에 따라서 랜덤 값의 집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시드 값이 같으면 생성되는 랜덤 값의 집합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집합은 시드 값에 의해 대응되는 집합들을 출력을 한 건데요. 앞서 실행했을 때 시드 값과 지금 실행했을 때 시드 값이 같아서 같은 랜덤 값의 집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드 값은 프로그램이 생성이 될 때 정해집니다. 따라서 시드 값에 대응해서 생성되는 랜덤 값의 집합 또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까 전에 랜덤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시드 값과 지금 랜덤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시드 값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 시드 값에 따른 랜덤 값의 집합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생성된 후에 시드 값을 변경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시드 값을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시드 값을 변경시키는 함수가 있습니다. srand라고 하는데요. srand는 랜드 함수와 함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랜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시드 값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변수를 선언한 후에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괄호 안에 시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1을 넣어주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 18467 아까와 똑같은 랜덤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2를 한번 넣어 볼까요? 2를 넣었더니 다른 랜덤 값의 집합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랜덤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2를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아까 2를 넣었을 때와 같은 랜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를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2를 넣었을 때도 아까 전에 2를 넣었을 때와 똑같은 랜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드 값에 의해서 대응되는 난수 집합이 있는 랜덤표가 운영체제마다 있다고 했는데요. 시드 값이 같으면 대응되는 난수 집합 또한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시드 값을 알게 되면 랜덤 값의 집합을 알게 될 것이고 이걸 사용한 프로그램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랜덤 값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값이 되니까요. 그리고 srand 1로 생성된 난수 집합과 srand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한 난수 집합이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드 값이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정된 시드 값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변경해 주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계속 변하고 있는 시간 값을 리턴해 주는 타임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타임 함수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이후부터 경과된 시간을 초 단위로 계속 리턴해 줍니다. 과거의 시간은 생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타임 함수를 호출을 하면 항상 새로운 값이 리턴 됩니다. 초마다 계속 변하고 중복되지 않는 이 값을 시드 값으로 사용하면 중복되는 랜덤 값이 나올 리가 없겠죠. 자, 타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타임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입력은 null, 아무 값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unsigned로 바꿔줍니다. 리턴 값을 부호가 없는 정수로 변환해서 값의 범위를 2배로 늘려주면 되겠죠. 타임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타임 함수가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타임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은 time.h입니다. 따라서 time.h도 포함을 시켜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unsigned죠. 자,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나오는 랜덤 값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랜덤 값들과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행했을 때도 앞선 값들과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다른 랜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진정한 무작위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랜덤 값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습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랜덤 값은 보통 범위를 정해 놓고 있죠. 랜덤 값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생성된 랜덤 값을 정해진 범위 내의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수가 되었든 연산을 하면 그 연산 결과를 0 또는 1로만 나오게 하는 연산식이 있습니다. 이 연산식을 통하면 어떤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를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로 0이 나오면 그 어떤 수는 짝수고요. 1이 나오면 그 어떤 수는 홀수였던 연산식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연산이죠. 어떤 수를 2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나오는 결과는 무조건 0 아니면 1이었습니다. 만약에 3으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0, 1, 2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1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0부터 9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어떤 수를 10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반드시 0부터 99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랜덤 함수를 통해서 나온 그 어떤 수를 나머지 연산을 이용을 하면 원하는 범위의 랜덤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또는 1로만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나머지 연산, 2로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출력하는 부분도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0, 0, 0, 0과 1로만 랜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해보면 0부터 9 사이에 랜덤한 값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5로 바꿔보겠습니다. 5. 그러면 0부터 4 사이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0부터 4가 아니라 1부터 5까지 여기에 나온 결과에 더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연산으로 나온 결과에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보다시피 0이 사라졌고요. 1부터 5가 생성이 됐습니다. 1부터 5 사이에 랜덤 값으로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부터 10까지의 범위로 랜덤 값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랜덤 값의 범위가 5부터 10이니까 수의 개수는 6개네요. 6개니까 0부터 시작을 하면 5까지 사이에 랜덤 값이 나오면 됩니다. 일단 6으로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면 0부터 5까지 사이에 랜덤 값이 나옵니다. 이 결과를 5부터 10까지 범위로 만들려면 전체 범위를 5만큼 더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결과에 5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더하기 5를 하면 자 0부터 5까지 나왔던 값이 5부터 10까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6부분을 시작값인 5와 끝값인 10을 이용을 하면 6은 이런 수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끝값 빼기 시작값 더하기 1 5부터 10까지의 랜덤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실행을 해봤더니 랜덤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는 시작값이고요. 끝값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값과 끝값을 5와 10이라는 변하지 않는 상수 대신에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시작값과 끝값을 변수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작값은 스타트, 끝값은 end로 변수로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스타트에는 5, end에는 10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10은 end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5는 스타트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5부터 10 사이에 랜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실행을 해봤더니 5부터 10 사이에 랜덤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작값과 끝값을 변수로 사용을 하면 16층은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8행과 9행에 있는 변수의 값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00부터 105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뽑아볼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부터 105 사이에 랜덤 값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프로그램 한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은 다 지울게요. C연의 기본 코드입니다. 프로그램은 1부터 19 사이의 랜덤 값을 1초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15가 만들어지면 종료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해야 되겠죠. 타임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임 헤더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srand 함수와 rand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포함합니다. 스탠다드 IO는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한 include입니다. 자, 랜덤 값의 범위를 저장할 변수, 시작값은 start, 끝값은 end를 선언하고요. 만들어진 랜덤 값을 잠시 저장할 변수 하나를 선언하겠습니다. 시작값은 11이니까 스타트에 11, 그리고 마지막 값은 19니까 end에 19를 저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니 무한 루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무한 루프로는 while문을 사용하겠고요. 이제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시드 값을 생성해야 되겠죠. srand 함수고요. 시드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시드 값은 현재 시간 중에 촉값을 리턴하는 타임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널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나온 결과는 unsigned 해서 영역을 2배로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랜덤 값을 리턴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랜덤 값을 지정된 시작값과 끝값을 이용해서 정해진 범위의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end 스타트 더하기 1 나온 결과에 스타트 값을 넣어주면 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전체를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랜덤 값을 템프 랜덤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불바꿈을 넣어주면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템프 랜덤이었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같은 값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드 값이 문제입니다. 랜덤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드 값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드 값은 현재 시간 중에 초로 사용했으니까 시드 값이 갱신되는 주기는 1초입니다. 따라서 1초마다 시드 값을 생성을 하면 이 랜덤의 결과는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한번 랜덤 값을 생성하고 나서 1초를 기다렸다가 다음 시드 값을 가지고 랜덤 값을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초 동안 시간을 지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출력을 한 후에 1초를 지연시키고 다시 올라가서 시드 값을 초로 받아오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슬립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슬립 함수는 1000분의 1초를 지연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입력값에 따라서 지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00을 입력하면 1초를 지연시켜 줍니다. 만을 입력하면 10초를 지연시켜 주겠죠. 1000을 입력해서 1초를 지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립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알아야겠죠. 자, 슬립 함수는 windows.h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1초마다 11부터 19 사이에 랜덤 값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랜덤 값이 15가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을 종료해 볼까요? 랜덤 값이 만들어지고 나서 출력을 한 이후에 템프 랜덤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템프 랜덤에 들어있는 값이 15이면 반복문을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여라 라는 명령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네, 15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